일주일을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방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는 제가 이제 바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진단을 받을 때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녕하세요. 암사세 한연수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암 환자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따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시고요. 이제 암 환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정보와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자리에 모시고 또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째 암과의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유방암 4기 암환우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본명을 처음 밝혀주셨네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진단을 이제 언제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 간단하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네.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201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에 이제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표적 치료라고 해서 이제 호르몬제만 복용하는 치료를 계속 하던 중에 4년 6개월 차 검진에서 이제 뼈와 간으로 전이가 되었다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은 이제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되게 힘든 과정을 거치신 거가 맞는데 또 되게 오래되셨고, 근데 제가 이미 이긴 싸움 그 채널을 보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수술을 4번이나 거치셨다고.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셨는지, 어떤 부분이었는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병원을 택했고, 이제 1기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딱 그 부분만 부분 절제를 하면 끝나는 수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면서 암세포가 계속 경계면에서 보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병원에서 이제 처음 진단받은 병원에서 2번의 수술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진단을 내리셔서 이제 서울로 옮겨서 다시 수술을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유방암 환우다 보니까 그 성형 수술까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전신마취하는 수술 한 번만 받아도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녹초가 되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걸 받으시느라 고생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회복하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셨어요? 그 해는 진짜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되게 몸 자체가 체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또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빠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채널을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또 젊으신 나이시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되게 생활 관리라고 그럴까요? 이제 뭐 운동이나 뭐 식사나 뭐 어떤 뭐 멘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네. 느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겠죠. 아무래도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러시는 입장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되게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으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무래도 이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유방암 환우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정보들을 많이 얻고, 그거를 이제 저만의 노하우로 만들어 가려고 이제 뭐 운동이나 식단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굉장히 나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뭐 요 포인트가 왜 그러냐면, 이제 딱 진단받고 나면 처음에는 비현실적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주변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또 어떤 뭐 자료 이런 것들 찾다 보면은 사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막 이제 우왕좌왕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는 환자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다, 틀을 못 잡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채널을 보면은 또 그런 부분들을 그런 갈증을 또 이제 해소를 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그래도 그렇게 정리가 되기까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셨을까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 암의 성질에 따라서 되게 치료 방향도 다르고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의 암 타입에 대해서 일단은 나름의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의 정보들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 나름의 이게 아무리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나는 그 치료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막 이 운동이 좋다고 해도 내가 그 운동을 따라갈 수 없다면 나한테 맞지 않는 거다.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다 했는데 그 음식이 또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식단들을 저만의 방법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나름 이제 저만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저 나름대로 이때까지 이제 나름의 막 그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꾸준히 해보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두고 저 혼자 임상 실험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직접 해보면서 네, 이제 느껴보는 거죠. 네, 네, 해보기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실제 내가 경험해보면서 네, 아 내가 정말 편안해지는지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보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아 그렇죠. 뭐 워낙에 좋다는 게 많은데 사실 그 내용들만 보면은 야 이것만 하면 뭐 다 나설 것 같이 이렇게 다 돼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데 되게 그런 식으로 잘 해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오히려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진단 전에도 암 진단 전에도 네. 그렇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이제 엉망으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단을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네. 또 내가 평소에 되게 골골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맞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실 네.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되게 억울한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또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이게 신앙이 있어도 힘든 건 똑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딱 갔는데 암입니다라는 소리를 딱 듣고 저는 또 일기로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제 암입니다. 하지만 일기는 완치율이 95%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뒷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암입니다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을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방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게 누구라도 암 진단을 받으면 아마 다 이런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네. 어쨌든 내가 진단을 받아서 슬퍼해야 하는 건 잠시일 뿐 어쨌든 또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네.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정신이 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좀 이렇게 아 내가 정신 차리고 좀 으쌰으쌰 해야겠다 이렇게 기운을 차리기까지 좀 현실 감각도 좀 들고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운 거 정말 눈물로 보낸 시간은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이었고. 일주일이었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바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진단을 받을 때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제가 진단 받는 날부터 정신을 차렸어요.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울고 있을 때 남편은 막 그 의학 용어들을 막 적어가면서 그 진단받은 그 진단서를 보고 적어가면서 본인이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옆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뭐 수술하고 막 또 여러 가지 이제 4번의 수술을 했으니까 막 그런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 그 시간은 좀 정신없게 흘러가면서 이제 저도 나름의 제가 암 환자라는 걸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수술들을 거치면서. 역시 가족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네요. 네. 예, 저도 이제 환자분들 뵙다 보면은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거든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보면은 진단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오신 환자분들은 거의 현실 감각이 없으세요. 보면 그냥 거의 멍한 상태로
뭐 차라리 뭐 울고불고하기라도 하면은 이게 뭔가 그래도 감정이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없는 상태로 약간 이렇게 멍하게 넋이 나간 상태로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단기간에 잘 굳세게 또 일어나시고 하신 게 역시 가족의 힘, 넓게 보면 이제 보호자의 힘이 네. 정말 큰 것 같네요. 아우, 다행입니다. 거기다 또 이제 그 제가 채널을 보다 보면은 네. 상당히 이제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신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네. 뭐 그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됐었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암에 걸린 것조차도 되게 아이러니한데 뭐 병원에서는 뭐 생존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사람의 그 목숨이라는 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건 가족에게 기댈 수 있지만 되게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두렵고 무섭고 이런 시간에 뭔가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투병을 하면서 남편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실 신앙적으로 풀어내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채널에 보면은 한 암 진단 받고 한 5년 차 정도 되니까 이 고난이 축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쉽지 않은, 물론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그런 이제 목표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있긴 하지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아요. 또 괜히 잘못 얘기하다가는 이게 또 안 네.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경험자시니까 경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받아들이시기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아마 근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저희 가정의 환경조차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세상적인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갔다면 지금은 가족과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더 우선시하고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암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정말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막 이런 것들만 따라서 갔을 텐데 지금은 완전 그와 반대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삶의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굉장한 명언이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반현실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내가 직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 채널에서 또 언급하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자신을 좀 잘 알아가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상담도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고 정식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어필도 하셨었고 시청자분들께. 근데 저도 이제 한의사이지만은 또 동시에 그 상담 심리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 정식으로 1시간 정도 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가 심리 상담을 해드리는데 한 번 정도 해보셨다고 하셨지만은 이제 그게 상당히 많은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되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면 아 그냥 그게 내 모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나의 이런 부분들이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이것들을 알고 나니까
사실 그런 내 모습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부분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 아, 나 이런 사람이었지 하고 이제 수용하고, 네, 수용하고 이제 인정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어. 했던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암한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가벼운 질문 드리자면 이제 평소에 그 네. 하셨던 일이 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 내에서 뭐 무슨 예술 교육 강사인가요? 네, 뭐 제가 어떤 건지 정확히는 잘 몰라서 네, 네. 근데 그게 본업이신 게 맞으신 네, 건가요? 저는 되게 활동적인 일들을 좋아했고 예. 뭔가 이제 성취해가는 새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뭐 축제 기획이나 이런 네.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극을 가르치는 예술 강사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심리 상담을 해보시니까 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하고 이렇게 좀 일치를 하시던가요? 네, 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 저는 이제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음. 이만큼을 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지르기 위해서 예. 저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는 저를 조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아. 이제 노력을 하죠. 저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이미 이긴 싸움 그 채널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고 정말 이거저거 다재다능하시고 정말 하는 게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근데 그게 또 일장일단이 있듯이 나한테는 좋은 점이 있었지만 또 너무 네. 나를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그 나에 대한 수용, 인정,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봄 이런 것들이 어쨌든 또 상담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니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겠네요. 예. 지금 보시기에는 네. 전혀 이제 불편하신 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그냥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채널을 저희들도 이제 운영하고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암환우 분이 맞으신지 이렇게 의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네. 이제 아마 암 환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막 자리에 누워서 못 일어나고 이런 기진맥진해 있고 이제 이거가 아마 선입견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기 괜찮아지시기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이제 외모적으로 네. 이렇게 암환우 같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첫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제 그 수술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고 지금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먹는 항암제가 이제 완전 탈모가 오는 항암제가 아니어가지고 네, 이렇게 일단은 외관상으로 멀쩡해 보이는 그런 이제 그런 상태인데 사실 제가 안 멀쩡한 거는 저희 가족들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듯이 사실 제가 화면에 나올 때는 이제 사실 화면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늘 컨디션이 좋을 때 이제 화면에 그런 그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집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들 때는 막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먹는 거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네. 이 두 가지는 사실 꼭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를 하고 이제 운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내가 먹는 거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잘 먹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더 대단한 거는 제가 이제 의료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보면서 느꼈던 건데 네. 사실은 이게 재발을 일단은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항암이나 이런 것도 새롭게 들어갈 수도 있고 바뀌어서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재발을 하고 나서 뭔가 치료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영상 검사를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찍는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엔 좀 이게 좀 암이 좀 감소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좀 내성이 생기나 이런 좀 정황이 좀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네. 이제 김혜용님은
오히려 재발한다면 6개월 정도는 검사상에 뭐 호전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보이지 않다가 한 9개월 정도서부터 뼈전이도 많이 감소를 하고 네. 이렇게 됐다고 제가 채널에서 봤거든요. 네. 사실 이게 임상적으로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고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더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혹시 뭐 그 사이에 내가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뭔가를 좀 했던 것들일까요? 이런 건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사실 막 특별하게 딱 이거다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몸의 소리에 되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느끼기에 내가 힘들어 그러면은 무조건 누워서 쉬었고 그리고 몸이 좀 아파 이러면은 나가서 걸었고 약간 이렇게 제가 또 유방암 환우들은 이제 먹는 약들이 대부분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절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진짜 제가 지금 40대지만 신체 나이는 70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매일매일이. 그런데 누워 있으면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워 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이제 그걸 늘 생각하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늘 움직이려고 하고 걸으려고 하고 사실 그렇게 조금 내 몸을 되게 더 귀하게 다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더 이렇게 몸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조금 그 영향이 좀 더 있지 네, 않았을까? 네, 뭐 물론 항암제 효과도 있겠지만 네. 그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이 제가 지금 약간 소름이 돋는 게 제가 환우분들께 네. 가끔가다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쓰는 멘트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나만 아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공유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해서 되게 반가운 마음도 들고요. 아 정말요? 예,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임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통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각각의 정답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분들이. 그래서 스스로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고 내 몸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거를 똑같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이제 저도 환자분들 뵈면은 이렇게 움츠려 두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많고 이제 특히나 이제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좀 이렇게 주변에 좀 이렇게 숨기시는 분들 이런 그런 분들께 좀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제가 암 환자라는 걸 제일 처음에 오픈을 한 이유가 사실 저는 누가 보기에도 건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족력도 전혀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한테 나 같은 사람도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암에 걸릴 수 있다. 그걸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다들 건강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사실 저는 처음에 오픈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숨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당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나가서 엄마가 암 환자라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픈을 다 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엄마는 지금 암 환자지만 엄마는 씩씩하게 잘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이 병을 잘 치료해서 엄마는 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암이라는 게 고혈압이랑 당뇨처럼 그냥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사실 저도 제가 암 환우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암에 걸렸다 이러면 저 사람 평소에 술을 많이 먹었나? 뭘 잘못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저는 사실 술, 담배 전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늘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렸으니까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들도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해요. 암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다. 그냥 당당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밖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제가 드릴 수도 있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경험자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예,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여기 종교 채널은 아니지만 네. 종교 채널은 아니지만 네네.
이미 이긴 싸움 그 채널을 통해서도 네. 많이 또 이제 제가 느낄 때는 기도의 군대를 뭐 모은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좋은 멘트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 시간을 빌어서 네.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좀 기도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즉석에서. 기도를요? 예. 제가요? 예. 그런 거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해보긴 했는데 예.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 처음이어서. 저도 열심히 옆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네. 하시면은 아마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네.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네.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너무 좋죠. 네. 뭐 갑작스러운 제안인데 네. 가능할까요? 네, 뭐 어렵지 않죠. 늘 그런가요? 하는 기도니까요. 예,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저한테 네. 뭐 어떻게 손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손을 하고요. 모으시고 네. 눈을 감으시고요. 예, 제가 기도하면 되나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암한우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아픔이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끝이 아니고 정말 천국에서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처해진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 아픔들을 또 잘 이겨내고 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암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은 아프게 살아가지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는 아픔이 없이 기쁨만이 가득한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많은 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암하는 분들에게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늘 위로의 하나님으로 곁에 계셔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뭔가 스튜디오 네. 분위기도 정화되는 것 같고요. 네. 미리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굉장히,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해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네. 얼마나 영광이에요. 예. 네. 아니 근데 또 네. 되게 또 어떤 뭐 은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주시면은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저도 임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자분들. 이거는 아마 네. 편집 안 되겠죠? 부끄러워. 중요한 거니까. 네, 모두. 예. 많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혹시 한마디만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암환우가 아닌 일반인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암환우가 되고 보니까 사실 그런 후회들이 많이 되는데 지금 건강하시다면 건강을 더욱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또 저와 같은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이게 걱정은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사실 우리가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가 다 포기를 해도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시고 아주 진짜 복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시청자분들도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